네, 안녕하세요. 네, 신호원사입니다. 자, 이제 그 FTA 협정 이어서 이제 그 수출이 통과한 실무에 대해서 좀 이제 기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제 크게 관세법 일반, 그 다음에 통관,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그리고 보세구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많은 부분은 골고루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 수입 통관 절차 쪽입니다. 수입 통관. 그래서 요 수입 통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사항이 관세법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은 이제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출 물품은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게 원칙이다. 그 정도만 좀 해놓고 있고, 이제 왜냐면 우리 수출 장려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보세 제도라는 그 세관에서 하고 있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 관세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이제 수입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되고 이제 관세에 대한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이 납부에 대해서 납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제 관세 징수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세관은 관세를 중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해서 일반적인 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요 과목인데 보면은 문제가 일단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출이 통관 시문 중에서 이제는 과세 요건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 가격에 대해서 관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이제는 이제 기출 분석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다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수입 통관 절차 파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그거를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이제 관세법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 쪽에서 나오고 있고, 통관에 대해서 통관은 이제 관세법 상에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수입 반송을 하는 게 통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 통관에 대한 절차, 수입 신고, 가격 신고, 납세 신고 등등에 나와 있고, 이제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그 수입 통관 절차보다는 이제 출제 비중이 좀 미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 제도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보세구역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범위예요. 자, 이제 1편 관세 개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 좀 뒤에다가 좀 개괄적으로 우리 그 통관 실무에 대해서 그 주요 좀 도식화를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주의적으로 해야 될지 좀 흐름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잡고 요거를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시간에도 다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도식화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관세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세금 일종이에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 일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서 그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냐. 그리고 그러한 그 세목에 대해서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를 하는 거니까. 조세 법률 때문에 얘는 관세법에서 관세는 규정하고 있어요. 관세법에서. 자,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은 항상 그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와야 돼요. 세금을 내는 거야. 숫자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과세 표준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율이, 관세율표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집니다. 어떤 물품은 세율이 얼마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생깁니다. 납세 의무자가. 그래서 일단 과세 대상을 보면은 관세라는 거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관세에 대해서. 관세라는 거는 과세 대상이 관세법 14조에 규정이 딱 하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뭐냐? 수입 물품입니다. 수입 물품.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합니다. 수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 안 해요. 오히려 관세 환급을 해주지.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은 수입 물품 아닙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수입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입물품의 가격 같은 경우는 종가세, 수량 같은 경우는 종량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의 뭐
99% 이상이 다 그 종가세로 되어 있어요.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가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는 수량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용 필름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몇 미터당 몇 미터 곱하기 그러니까 몇 미터당 얼마라고 1미터당 얼마라고 그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량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필름은 그 영어 필름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영어 필름의 길이에 따라서 1미터당 얼마에 대한 관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종량세예요. 근데 99% 거의 가격을 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품목 분류를 통해서 물품에 대한 HSK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FTA 협정 때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하면은 관세가 나옵니다. 그럼 이 관세를 납부할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입니다. 물품에 대한 주인이죠. 화주입니다. 이자가 관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과세 요건. 요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은 그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약간 이제 물적인 측면에서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에요. 근데 우리 세관에서는 그 국경선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영토죠? 영토적인 개념이죠? 근데 여기다가 보세구역이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보세구역이라고. 보세구역. 그래서 보면은 국경선은 이렇게 있지만 보세구역에 따른 관세선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관세선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관세선입니다.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요건이 생기면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그럼으로써 세관에서는 그 관세 그 채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채권이. 그래서 과세 대상 수입 물품을 했기 때문에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물품이 수입이 됩니다.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됩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게 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거, 요 시점이 이제 그 수입 시점입니다. 그런데 거의 거의 100%의 물품이 그 수입을 하면은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의 뭐 보세구역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구역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세라는 거는 관세 부과를 잠깐 보류를 하는 겁니다. 관세 부과를 잠깐 보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물품을 재워두고 이제 이러한 수입 요건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체크를 한 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수입 신고 수리되면은 반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보세구역에 장치한 경우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시점이 이때가 바로 수입 시점입니다. 보세구역 경영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때가 바로 수입 시점이에요. 수입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품이 수입이 되는데 어떤 프로세스냐면은 해외에 수출자가 있을 것입니다. 수출자. 그러면 이 수출자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도 이제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출항을 합니다. 출항을 해요. 들어오죠? 출항을 해. 출항합니다. 그러면은 출항하기 24시간 전에 이 수출자의 물류를 담당하는 포워더나 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관한테 뭘 주는지 아세요? 이때 얘네가 적하 목록이라는 거를 전송을 합니다. 사전에. 출항하기 24시간 전에 그 적하 목록이라는 작성해요. 적하 목록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그 품명, 규격, 수량, 그 다음에 뭐 그러한 사항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물품에 대한 명세입니다. 물품 명세예요. 일단 날라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자한테 상업 서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수입자한테 상업 서류를 주는데, 그렇죠? 요거는 그 세관한테 주는 거고, 자, 서류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한테 줍니다. 수출자가. 서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인보이스, 가격이나 측면에서 가격,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포장은 어떻게 됐냐?
그죠?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권리증권인 BL, 선적에 됐다는 증명인 BL을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FTA 협정세율 적용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은 그 화주 같은 이거를 받은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주인이죠. 즉 화주입니다. 화주. 그죠? 그럼 이 화주는 자기가 직접 수입 통관을 할 수가 있어요. 수입 통관을.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사한테 많이 위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서류를 누구한테 주냐? 이제 요거를 관세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통관을 해달라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물품이 일단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이 됐습니다. 반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일어나는 행정회계는 뭐냐면은 이때 이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올 거예요. 배. 그러면은 이 배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입항하기 전에 첫 번째 입항하기 전에 입항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입항 신고가 돼. 그러면은 세관은 미리 날라온 적합 목록을 가지고 이제 입항 신고한 거랑 맞춰보겠지. 맞나 틀리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입항을 했어요. 입항합니다. 그러면은 입항을 하면은 물품을 일단 내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하선. 비행기는 하계 신고인데 하나 쓰겠습니다. 하선 신고를 합니다. 내리겠다. 그러면 하선을 하려면은 사람이 배에 올라타가지고 물품을 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올라타죠? 그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올라타면 안 돼요. 승선 신고라는 거를 해야 돼요. 승선 신고. 사람이 타서 물품을 내리겠다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는 입항 신고로 하고 이제 하역업자는 그죠? 하역업자는 이제 선사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선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선 신고를 하면은 이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운송수단이 우리나라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면은 하선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이제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내립니다. 그죠? 보세구역에 내리면은 이때 보세구역에 반입됨으로써 이때 반입신고란 거래요. 반입신고.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었다. 그래서 이 반입신고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요 반입이 잡힌다고 표현합니다. 실무상. 반입이 되면은 이제 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사가 수입 신고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해요.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일정한 사유에서 저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전에도 수입 신고할 수가 있고 입항하기 전에도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 전에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입 후에 일반적으로 수입 신고를 한다. 반입이 잡힌 다음에. 그죠? 그래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입 신고.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를 하면은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하면은 요거에 대해서 관사한테 주면은 화주가 관사한테 주면은 관사가 이를 근거로 수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그다음에 수입 신고를 하면은 세관에서 이제 받은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근데 그 수입 신고서에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심사를 해요. 그거를 건건히 심사를 한다면은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품을 일단 다 빼고 수리만 하고 나중에 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바로 사후 세액 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입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를 납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수리가 되면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수입자 공장으로 물품이 반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기 전까지는 보세구역부터 물품을 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화주가 만약에 신용담보업체 등이 아니다. 그러면은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해야지만이 수리가 됩니다. 수리가 돼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수입자가 뭐 담보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면은 수리가 됩니다. 그쵸? 수리가 되면은 이때부터 수리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쵸? 납부를 하면 돼. 그래서 왜냐면은 아직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 안 한 거잖아요. 수입 신고가 바로 반출됐으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만 얘는 담보를 제공했거나 신용담보 업체이기 때문에 그걸로서 가름을 하기 때문에 이때 동안 여유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요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반입신고를 한 때부터
물품을 반출할 때까지 이 시기는 보세구역에 물품이 있는 겁니다. 보세구역에. 그래서 보세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세 창고, 그다음에 공장, 그다음에 건설장, 그다음에 보세 전시장, 그다음에 보세 판매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특허 보세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관에서 운영하는 보면은 세관에서 운영하는 지정 장시장이 있습니다. 지정 보세구역이 있어요. 얘는 지정 장시장이랑 세관 검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허 보세구역에서 이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기능하는 거는 종합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보세구역에서 이제 관세가 지금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입을 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수입되면 보세구역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이 케이스가 첫 번째 그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 작업이라는 거를 신청을 해요. 보수 작업을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은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나 상표 등 그 품질경영 촉진법에 의한 그런 표시들을 할 수가 있어요. 보수 작업을. 그렇죠?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두 번째. 보세 운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세 운송. 보세 운송은 보세 상태로 운송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물품이 반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화주는 여기서 수입 통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물품을 그대로 보세 상태에서 이 물품을 여기에 옮긴 다음에 여기서 수입 신고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물품이 아직 관세가 납부가 안 된 물품이기 때문에 이때는 보세 운송에 대해서 신고 또는 승인을 얻어서 귀금속 같은 경우는 승인 얻습니다. 위험물품 같은 경우에는 승인 얻어가지고 보세 운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필요할 때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여기에 보세 구역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플로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좀 물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훑어봤습니다. 물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 이제 관세 요건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화주는 이러한 서류를 이제 관세사한테 주고 관세사는 이 시점에 이제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입 신고는 이렇게 수입 신고서가 있어요. 수입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수입신고서라고 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 물품에 대해서 인적인 정보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수입자, 납세 의무자, 화주 그렇게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대금 결제 방법이든지 그 다음에 관세 납부 방법 등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입 같은 경우에는 HSK별로 수입 신고합니다. 요거 별로. 그리고 요거 하나당을 1란이에요. 그래서 HSK가 몇 가지 물품이 있다면은 이거를 1란, 2란, 3란, 4란. 그래서 HSK별로 쪼갭니다. 쪼개요. 그러면은 여기쯤에 보면은 이제 물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설명보다 물품에 대한 품명, 그 다음에 거래 품명, 규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포장 상태, 그 다음에 뭐 중량, 그런 게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물품에 대해서 가격이 나와요. 가격. 그리고 여기에 HSK가 나오면은 세율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관세가 얼마인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마지막에 관세는 얼마고 부가치는 얼마고 해가지고 납부세액이 뿅 하고 나와요. 그게 바로 이게 수입신고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사가 저기에는 기초적인 서류를 가지고 입력을 다 합니다. 입력을 해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요 수입신고서가 딱 하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여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를 바로 요게 바로 수입신고예요. 물품에 대한 신고, 요게 수입신고고, 보면은 물품에 대한 가격, HS 코드, 그 다음에 그 관세를 얼마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거는 납세신고다. 납세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신고 하나로 이거를 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또 보시면은 여기 물품 보면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가격. 물품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또 일반적으로 한 1만 부 초과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가격 신고서를 씁니다. 가격 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요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별도로 가격 신고서가 있어요. 신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격 신고서는 이렇게 되어있겠죠. 그 인보이스에 있는 금액을 LC나 기타 등등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실제 지급 금액. 실제 지급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공제 요소도 있습니다. 빼는 비용. 공제 요소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 또는 수령할 수 있는 이제 로얄티나 그다음에 수수료, 생산 지원 비용 그런 같은 경우는 법정 가산 요소가 있습니다. 가산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거래 가격에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거래 가격 배제 사유. 거래 가격 배제되면은 2방법 내지 6방법 후순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 가격이 왜 배제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되면 여기다가 다 기재를 해줘야 돼. 배제 사유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격 신고서다. 그래서 수입 신고서라는 거 가지고 가격 신고, 수입 신고, 납세 신고를 한 방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플로우를 좀 이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지금부터 할 우리 과목 기출문제 요 해설이 상당히 와 닿고 실무상 다 와 닿을 거예요. 그죠?